포항의 밤 공기가 아직 앵콜에 뜨거운 숨을 품고 있을 때 공연의 장르는 조용히 바뀌었다. 노래에서 이야기로, 쇼에서 삶으로. 커튼은 닫혔고 조명은 꺼졌지만 관객은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했다. 왜냐고? 마지막 곡의 여운을 꿀꺽 삼킨 뒤 무대 밖에서 흘러나온 단 한 문장이 그날의 하이라이트를 다시 써버렸기 때문이다. 숙모를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줄의 고백이 객석의 합창을 멈추게 했고 대기실 앞에 모인 팬과 취재진의 숨을 동시에 멎게 했다. 함성으로 달궈졌던 포항 투어의 밤은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의 마음을 듣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그 밤의 사연은 분명하고 단단했다. 3살 무렵 부모의 이별, 그리고 그때부터 삶을 감싸 안아준 두 사람, 숙모와 외할머니. 김용빈은 이번 공연만큼은 제가 직접 모시고 싶었다고 담담히 말했다. 장식 없는 문장이었지만 그래서 더 강했다. 그가 직접 마련했다는 숙소에 머물던 숙모의 떨리는 목소리가 카메라에 담겼고 유리창 너머로 스치는 바닷바람마저 따뜻하게 느껴졌다. 박수는 함성이 아니었고 환호는 소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인에 가까운 박수? 모두가 어렴풋이 알던 사실을 그날 처음 정확히 들은 사람들의 표식 같은 소리였다. 트로트의 심장을 다시 만져보자. 트로트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다.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 가족의 손길, 밤 공기와 같은 온도의 감사. 그리고 그것을 정확한 발음과 흔들림 없는 비브라토로 옮겨 적는 음악. 그날 김용빈의 고백은 노래의 문장을 현실로 소환했다. 노래 속 어머니는 기억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눈앞의 숙모가 되었고 후렴구의 보답은 보장된 미담이 아니라 이미 결제된 영수증이 되었다. 그러자 어느 팬은 이렇게 적었다. 오늘 이후로 그의 노래가 다르게 들립니다. 목소리 안에 사는 사람이 보입니다. 수천 개의 공감이 그 댓글 아래로 모여들었고 포항의 밤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한 가수와 한 가족,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팬들이 함께 완성한 드라마가 되었다. 무대 뒤편의 파장도 만만치 않았다. 한 현장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숙소만이 아니다. 최근 대구의 아파트 한 채를 숙모께 선물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누군가의 평생의 수고에 대한 되돌려줌이라는 맥락만큼은 누구나 직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질문이 남는다. 선물이란 무엇인가? 돈의 크기인가? 마음의 방향인가? 김용빈의 한 문장은 값의 크기를 말하지 않았다. 대신 관계의 온도를 정확히 가리켰다. 그 결과 현장의 공기는 도덕적 엄숙함으로 굳지도 이상한 경쟁심으로 흐르지도 않았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자주 말하지 못하는 상식? 은혜는 제대로? 를 눈앞에서 목격한 저릿한 순간이었다. 대기실의 톱7 멤버들도 각자 방식으로 그 장면을 삼켰다. 한 사람은 형 얘기 듣고 제 가족이 떠올랐다며 눈가를 훔쳤고 또 다른 이는 그 상처를 안고 무대에 선다는 게 존경스럽다고 짧게 말했다. 누군가는 오래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다. 그것은 슬픔의 침묵이 아니라 태도의 침묵? 오늘 이후 우리가 무대에서 무엇을 더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노래해야 하는지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구조화되는 순간이었다. 산업의 언어로 번역해도 명료하다. 차트와 조회수는 전개를 만들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문장을 만든다. 문장으로 남은 콘텐츠만이 시간이 지나도 다시 읽히고 다시 불린다. 포항 콘서트의 마지막 장면은 상품이 아니라 기억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다. 기억은 재생된다. 다음 투어 도시에서도, 다음 방송 인터뷰에서도, 다음 앨범의 라이너 노트에서도 이 장면은 반복 재생될 것이다. 브랜딩의 문법으로 말하면 핵심 서사가 확정된 셈이다. 김용빈의 핵심 서사?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노래의 삶을 얹어 운반하는 사람. 이런 서사는 즉각적 화제성보다 오래가고 오래가는 서사는 팬덤을 건강하게 만든다. 더 크게 보다
더 깊게를 응원하는 방향으로. 물론 감동을 소비하지 않는 태도도 중요하다. 누군가의 가족사를 감상용으로만 쓰기 시작하면 사람을 콘텐츠로만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 선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내 삶의 언어로 한 줄 옮겨 적어보는 것. 나도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 이번 명절엔 내가 먼저 찾아뵙자. 오늘 전화 한 통 더 하자. 박수의 리듬을 일상의 약속으로 번역하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진 팬덤이 오래가며 그 팬덤과 함께 걷는 아티스트가 더 멀리 간다. 다시 대기실. 카메라가 빠져나가고 꽃다발이 정리되며 사인이 적힌 포스터가 가만히 보겨지는 시간. 김용빈은 숙모의 손등을 한 번 더 감싸주었다. 오래 기다리셨죠? 가사는 아니었지만 노래보다 낮은 음으로 더 깊은 리듬으로 울렸다. 숙모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에 주름이 천천히 풀렸다. 그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은 아마 오래도록 온라인을 떠돌 것이다. 누군가는 그 사진에 이렇게 캡션을 달 것이다. 보답의 얼굴.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쓸 것이다. 이 목소리가 왜 따뜻한지 이제 알 것 같다. 두 문장 모두 옳다. 무대는 그날 무너졌다. 화려한 조명과 폭죽의 벽이 아니라 가수와 관객 사이를 가로막던 거리의 벽이. 무너짐은 곧 연결이 되었고 연결은 신뢰의 소리로 교환했다. 그 뒤로 그의 무대는 더 안정된 고개 젓기, 더 길어진 후렴의 호흡으로 변화할 것이다. 감동은 기술이 되고 기술은 다시 감동을 낳는다. 이것이 오래가는 가수의 순환이다. 그리고 끝내 이 밤을 하나의 문장으로 접어보자. 가수의 최고 음역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밖에서 올라간다. 포항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목격했다. 마지막 앵콜보다 더 오래 귀에 남는 한마디. 숙모, 이제 제가 모실게요. 이 말이 귀 속에 오래 머무는 한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왜 어떤 목소리는 듣는 순간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지, 그리고 왜 그 목소리를 내일도 모레도 계속 찾게 되는지. 포항의 밤은 그 감각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검증되지 않은 소문의 진위를 따지는 일이 아니다. 집 한 채라는 단어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보다 앞서는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 관계를 대하는 온도다. 만약 그것이 진심에서 비롯됐다면 그 진심은 언젠가 다른 형태의 노래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노래는 차트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다시 우리의 일상을 찾아와 식탁의 온기와 귀갓길의 바람, 늦은 밤 안부 전화의 떨림으로 번역될 것이다. 그날 이후 그의 무대는 달라질 것이다. 후렴의 호흡은 더 길어지고 곡의 저침은 더 안정될 것이다. 감동은 기술이 되고 기술은 다시 감동을 낳는다. 이것이 오래가는 가수의 순환이다. 그리고 이 순환의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다. 노래는 결국 사람의 얼굴에서 시작한다. 그 얼굴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오늘 포항은 그 답을 보았다. 숙모, 이제 제가 모실게요. 한 사람의 품격이 무대 밖에서 최고 음역으로 치솟는 순간 콘서트는 공연을 넘어 하나의 서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 밤의 엔딩은 박수 소리도 하이라이트 편집도 아니다. 아주 작은 소리? 관계의 온도를 증명하는 낮고 단단한 숨. 그 숨이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우리의 귀 안쪽에서 변함없이 울릴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숨을 따라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누군가의 손등을 감싸줄 것이다. 포항의 밤이 남긴 건 바로 그 실천의 리듬이다. 그러니 오늘의 박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문 하나. 공연장에서 끝난 감동을 일상으로 이송하자.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내 한 사람의 이름을 눌러보자. 오래 기다리셨죠? 아주 작은 문장 하나가 누군가에겐 평생의 노래가 된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그날 포항의 밤을 물들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음을. 무너진 것은 무대가 아니라 벽이었음을.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은 다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였음을